이슈를 통해서 돈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요즘 이 돈이 참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시장에 살아있는 이슈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더울연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또 이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장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낙폭 과대 국면 속 단기 매매 기회를 찾아라 라는 주제로 꼽아봤는데요. 오늘 SK증권에서 관련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러합니다. 낙폭 과대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연말까지는 본격적인 이 상승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단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등,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SK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준다면 어떤 조건들, 주가 조정 폭이 컸고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담는다면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리포트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죠. 철저하게 가격만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뚝 떨어진 그 업종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패닉 셀링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내가 단기에 요걸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맛보겠다 이런 투자자가 아니라 긴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진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좋은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많이 주가가 빠졌냐라는 부분도 한번 표로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8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해서 업종별로 분석이 된 겁니다. 가장 많이 빠진 쪽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운송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요. 단순히 가격적인 급락, 이것만 생각해 본다면 초기 업종이 어느 정도의 반등 가능성도 열어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사님,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지금 리포트는 지금 기회를 찾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여나 이사님의 생각은 지금 기회는 무슨, 지금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공포스러운 구간이 남아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해요. 네,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한번 바닥을 찍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일선에서 보면 그 신용 잔고 관련해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그런 매도세가 아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금요일부터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게 진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초반에는 좋다가 후반 들어서 밀리고 어제도 그랬는데요. 이런 게 좀 더 반복되면서 진바닥을 찾는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든지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낙폭 과대가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해서 종목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조심은 해야 되는 시기지만 그래도 향후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는 시기로 삼을 수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시장의 특성상 외부 악재에 민감하고 거기에 이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여기 플러스해서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이제 반대 매매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긴 하나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그럼 무엇인가 여기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여기 리포트에서는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저기에 더해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문제가 되는 것만큼 종목별 신용 비율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도 어떤 반전의 그런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업종 접근은 시장 대비로는 좀 더 하락폭이 있었던 업종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가 12.4% 8월 16일 이후에 그 12.4% 코스닥이 한 16% 초반대 하락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좀 낙폭이 있었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보다 낙폭이 적은 종목들, 업종들은 아마 방어적 업종일 텐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방어적 업종이 반등 시에는 오히려 수익이 안 좋다는 거는 뭐 경험상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중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 잔고 비율 여기에 뭐 수급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가 가장 시장의 그 부담 주는 요인인데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 그리고 수입 원가가 높은 그런 종목은 약간 단기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그 리포트에 나와 있는 업종 중에서 소프트웨어 업종과 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콘텐츠 특히 게임 업종이 좀 이런 면에서는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게임 업종 자체가 지수 대비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더 있었다. 뭐 18% 이상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통적으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동하든 미주, 뭐 유럽이든 달러화 베이스로 일단 그 결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상반기 매출에서 달러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 전체 상반기 매출 중에서 94%가 달러 매출이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고요. 그다음에 넷마블이 84%, 펄어비스가 81% 그리고 컴투스가 59%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스핀X 게임사 인수 당시에 한 1조 8천억 정도를 외화로 좀 차입을 해서 환율이 상승할수록 그럼 재무적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당분간은 좀 고환율 피해주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히려 하락할 경우에는 다시 좀 보실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제외해 놓으시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수준도 보면 지금 과거 대비 지금 실적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와 밸류에이션 매력을 동시에 보유하는 업종이 게임 업종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뭐 플레이 투 언으로 인해서 게임들 종목 중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큰 상승을 경험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높은 관계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능 종목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력적인 업종으로 게임 섹터를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제외시킬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착착 한번 제외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눈독을 들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주세요. 어떤 게 괜찮아 보여요? 예,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리포트가 또 공교롭게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크래프톤 아시다시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으로 상당히 유명한 게임인데 작년 8월에 그 상장한 이후에 뭐 조금 고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기록해서 지금 뭐 주가 수준은 뭐 상당히 좀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거의 그 아까 말씀드린 기간 동안 8월 16일 이후에 한 20% 이상 좀 주가가 하락을 기록 중인 종목인데요. 그리고 그 아까 체크 포인트대로 좀 하나 점검을 해보면 신용 잔고율이 지금 보니까 0.56%로서 추가적인 신용 관련 매물 출의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상도 지금 8월 16일자 이후로 쭉 보게 되면 외국인이 최근 다시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인 그 수급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시장 대비로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 하반기 신작 2개가 지금 발표되는데요. 9월 말에 문브레이커 그리고 12월에 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게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니셜로 TCP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TCP라는 게임은 PC와 그 콘솔용으로 제작된 아주 강도 높은 트리플 A급 호러물로서 일단 초기 흥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평가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트리플 A급 호러가 사실 IP 관련해서 그 팬덤이 좀 두터운 것이 특징인 그런 장르인데요. 글로벌 대표 호러 IP는 1996년 출시되어 7,800만 장이 팔린 바이오 하자드와 2008년에 출시되어서 시리즈가 지속되면서 600만 장이 팔린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가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 데드 스페이스 개발에 참여한 글렌 스코필드가
더 칼리스토 그 프로토콜 디렉터를 맡기 때문에 이 TCP는 데드 스페이스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 그런 게임입니다. 뭐 추정하는 증거사별로 좀 초기 판매 물량에 대해서는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그래도 최소 250만 장 이상은 초기에 판매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일 TCP가 흥행에 성공한다면 배틀그라운드 하나만 의존하는 수익 구조에서 좀 탈피할 수도 있어서 기업 가치 할인 요인이 크게 좀 완화될 수 있어서 뭐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까지 없어진다면 의외의 큰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R 13.8배, 그리고 PBR로 1.8배인데요. 작년에 뭐 연말 기준으로 뭐 40배 이상이었고 PBR도 4배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환율 수혜 그리고 신작 기대감으로 하반기 받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게임 섹터 안에서도 크래프톤에 대한 긍정적인 뷰 기억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업종에 눈을 돌리는 거 나쁘지 않은 대안,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지 한번 꼽아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시장 무너질 때도 잘 버텼던 쪽이 바로 이 자동차,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단 현대차 관련한 기사 내용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동안 참 잘 나갔는데 확실하게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섰었지 않습니까? 주가 움직임이.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IRA 아니겠습니까?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그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버리면서 그럼 현대차 이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데 어떡하냐, 실적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커졌었던 터에 주가가 밀리게 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현대차에 힘을 불어넣을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서요. 물론 우리 정부도 나서서 이 현대차에 조금 우호적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을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물결들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이 현대차 역차별은 곤란하다, IRA 시행 융통성을 촉구하고 나선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진 겁니다. IRA,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서 역차별을 현대차가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주가도 출렁이고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이에 대해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좀 발휘해 달라라고 미국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미국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관련 내용을 이제 AP통신이 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겠습니까? 다 속내가 있겠죠.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바로 공장 투자 계획을 내놨던 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좀 악영향을 받고 혹여나 좀 뭐 매출이 줄고 뭐 이런다면 공장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건데요.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설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조지아주 측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현대차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현대차의 3분기 실적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조 3천억 원 정도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장사 잘했죠. 판매도 굉장히 잘했는데 최대 관심사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1,400원대를 훌쩍 넘어버린 원달러 환율 움직임 속에 과연 현대차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2분기에도 그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이 리포트,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네요. 왜냐? 이 환율로 인한 이익이 증가할 것은 맞기는 한데 지금 부채 가운데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익과 부채가 맞물리면서 서로 이제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로 인한 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뭐 다만 이제 뭐 판매는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게임 섹터 가운데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크게 막 가격적인 매력도가 막 부각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끊임없이 이번 올 한 해 계속 흘러나왔고 실제로 잘 버티기도 한 자동차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대차 이사님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현대차도 크게 밀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수급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뭐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기대치가 영업이익을 3분기에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되게 높아 있는 상황인데 리포트 수준 정도인 뭐 3.3조 정도만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좀 덜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율도 고점이고 실적도 상당히 지금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은 꼭 그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 싼데 주가는 하락했던 그런 과거의 어떤 뭐 실적 피크아웃 그런 우려감 이런 것도 좀 머릿속에 좀 잠깐씩 생각이 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뭐 매도세로 확실히 전환된다면 좀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 지금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고 또 환율이 상당히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수혜는 결국 자동차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한 시점에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모를 피크아웃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전에 분할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한편의 반편이다. 그렇지만 뭐 기존에 꾸준하게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전기차 뭐 보조금 삭감 이런 거 이슈는 결국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하게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이후로 뭐 그나마 성장성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한 장기적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고환율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 이슈 거의 체크를 하면서 긍정적인 뷰 현대차 역시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